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올해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따뜻했는데 이제는 한참 추워진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니 저희 집 소라게들도 확실히 활동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탈피의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소라게들은 계절감을 확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온습도를 아무리 관리를 해줘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라게의 쇠 크기에 따른 체형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라게는 탈피 시 굴을 파고 들어가고 쇠에서 몸을 반쯤 꺼낸 상태로 탈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쇠의 크기에 따라 몸을 반쯤 꺼내고 진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만 꺼내고 탈피를 하게 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쇠를 입고 들어간 경우라면 몸을 반쯤 꺼낸 상태로 탈피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큰 쇠를 입고 들어가면 작은 쇠처럼 절반 이상을 꺼내고 탈피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피를 들어갈 때에는 큰 쇠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버로우를 들어간 뒤에 탈피를 진행하는 시점에 우린 땅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습도 관리를 못해서 내부에서 굴이 무너진다든지 밥그릇을 갈아줄 때 실수로 떨어뜨려서 충격이 가해지고 무너진다든지 여러가지 변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런 시점에 소라게가 탈피를 하며 외피를 벗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정말 극악의 확률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린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요소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피 전에 조금이라도 더 큰 쇠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 굴이 무너지더라도 두 번째 지붕이 되어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쇠를 선호하는 소라게도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굴이 무너질 때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크게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라게의 몸은 탈피 후 서서히 굳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굳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크기의 쇠를 입은 소라게들은 몸이 이렇게 쇠 입구 모양에 맞게 잘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라지급 이상의 대형 인도 소라게들의 경우 대부분 야생에서 매우 작은 쇠를 입고 살아와서 외피에 각이 적고 둥글둥글한 편입니다. 이 각이 적은 이유는 탈피 후 회복하는 시기에 몸을 자주 움츠리지 않고 펴고 있는 상태로 회복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쇠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쇠 입구 안쪽으로 몸을 넣어서 구겨 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만 말을 하면 작은 쇠를 입으면 더 잘 커지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야생 소라게들은 그렇게 작은 기저귀 같은 쇠를 한참 입었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까지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작은 쇠를 입고 탈피를 하면 성장률은 매우 낮은 편이긴 한데요. 야생에서는 쇠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작은 쇠를 너무 오래 입고 살아와서 그렇게까지 커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야생에서는 사육 환경보다 더 깊게 굴을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굴이 무너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쇠를 입고 내려가도 사육 환경처럼 위험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지상 탈피를 해서 격리를 해줘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격리를 하고 어둡게 해주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상 탈피를 하게 되면 땅속에서 정상 탈피를 한 경우보다 체감상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을 땐 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참 탈피각을 열심히 먹으며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지나가는 사육자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놀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주변에 지나가는 다른 개체의 소라게를 보고 순간 놀라서 쇠 속으로 여러 번 숨는 행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도 실제로 목격을 하긴 했습니다. 분명 땅속이었으면 자주 숨을 일이 없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몸이 굳어가기도 전에 자주 몸을 움츠리는 행위가 잦아지다 보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탈피각을 다 섭취한 후에 약 1, 2주 이상을 쇠 안에 숨은 상태로 쉬다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탈피각을 다 섭취하고 어느 정도 몸이 굳어가는 시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어느 정도 된 뒤에 몸을 접어가며 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참 탈피각을 먹어야 하는 시기에는
너무 자주 움츠리면 성장에 그만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약을 해보면 더 건강한 소라게의 성장을 위해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몸에 비해 작은 쇠를 입고 있는 소라게가 있다면 더 큰 쇠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쇠를 자주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탈피 중인 소라게는 가급적이면 땅을 파고 꺼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 다치지 않게 잘 꺼냈다고 안심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소라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이고 성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에서 소라게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땅속에서 탈피를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땅을 파는 행위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상 탈핏이 완벽한 격리입니다. 적당히 다 보이는 상태로 두고 회복을 기다리게 되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률도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어둡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육자분들 중 가끔 커지지 않고 작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마음만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정상적인 성장은 건강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굳이 작은 셀만 넣어주면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쇠를 자주 입는다는 것은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큰 쇠를 입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폭풍 성장할 것을 알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또한 몸에 비해 큰 쇠를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복부의 힘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소라게는 복부의 힘으로 쇠를 지탱하고 움직입니다. 건강한 소라게는 몸에 비해 부피가 큰 쇠도 쉽게 입을 수 있고요. 여기서 더 건강한 아이들은 쇠를 바닥에 끌지 않고 이렇게 띄운 상태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바이오 소라게는 긴 쇠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복부의 길이가 다른 품종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가끔 바이오 소라게가 터부쉘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바이오 소라게의 건강이 조금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으로 인해 바로 바이오 소라게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양소 관리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진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게 되면 더 건강한 소라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라게의 쇠 크기에 따른 성장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